네, 반갑습니다. 오늘 짱마감 잘 하셨나요?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복귀 빠르게 좀 볼게요.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은 서남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 초전도체를 대표하는 종목인데요. 요게 전 거래일 시간에서 상승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시가가 6대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크게 올라가지고 25대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그러면 왜 요 종목을 장 전부터 주목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식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전에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또 크게 하락을 했는지, 또 그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카운터대 교육방 첫 코멘트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주요 특징주들 살펴보니까 뉴스케일 파워 SMR 원전 쪽입니다. 45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SMR 관련된 키워드를 쳐가지고 장전에 검색도 해가지고 한번 좀 살펴봤었거든요. 보니까 아마존 SMR 개발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이런 부분들도 나왔었고,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뉴스도 있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슈퍼컨덕터라는 종목은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혹시 초전도체 관련해서 또 뉴스가 뭐가 있나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한국연구진 초전도체 비밀풀 액정 전자 결정 세계 최초 발견,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압, 신성, 일타테크,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에 또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CCX, 덕성 등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라는 멘트를 그래서 남겨드렸고요. 선암이라는 종목이 빠르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공략을 해서 빠르게 슈팅이 나와가지고요, 좀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 담았다가 다시 또 5% 이상권에서 챙겨주고, 또 추가 매수했다가 요때는 짧게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을 했지만, 요때 담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평단가 전에 마이너스 손실 없이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암이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원전 쪽에서는 좀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10%대 이상대에 출발을 하고, 어떤 종목을 좀 매매를 할까 좀 지켜보다가 서적 기전을 좀 놓쳤어요. 원전 쪽에서 오늘 시가 갭이 가장 높았던 종목이 보시면 24%대 출발은 서정 기전이에요. 그래서 서정 기전이 대장주였고, 우진 엔텍이 그 다음에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암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하면서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도 요 구간에 담았는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서 또 계속 좀 집중을 했더라면 그래도 일부 좀 수익을 챙겼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 구간에서 그냥 본절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 이미 요때 타이밍이 서정기전 상한가 진입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결국 우진 엔텍은 이런 식으로 상승을 좀 줬지만, 역시 제가 어제도 매일 강조 드리는 지뢰 시그널 떴죠. 지뢰 시그널 뜨고 암흑기에 접어든 순간부터는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우진 엔텍은 요렇게만 좀 매매를 했었고, 선암에 이어서 제가 모비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선암을 좀 공략을 하고, 원전 쪽에서는 우진 엔텍을 좀 매매를 했다가 모비스라는 종목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었고, 모비스라는 종목 또 오늘 보시면 시가 갭이 8.97. 근데 모비스는 보시면은 요 테마라고만 치시면 원자력 테마이기도 하고 초전도체 테마이기도 합니다. 요게 9시 6분에 덩달아서 나오죠. 분명히 장 전에 제가 주목했던, 또 실제로 우리나라 장 초반에 강세 출발을 하고 시세를 줬던 테마가 원전과 초전도체인데, 그걸 다 갖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시가 갭을 띄우고 밀렸지만 매수에 들어왔고, 밀렸지만 시가를 벗어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뚫어냈죠.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베팅이 들어간 거고요. 제가 이제 장 전부터 주목했던 뉴스가 딱 나와 버립니다. 보시면은 9시 20분이면 여기에요. 뉴스가 나오면서 거의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좀 기록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거는 카운터텍 교육방 때 모비스라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원전 플러스 초전도체로 15 상승 중이다. 그리고 나서 9시 15분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교육방 때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교육방 때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바로 베팅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매매를 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일봉 차트가 나쁘지 않죠. 애초에 급등을 한 이력이 있고요. 물론 이때는 초전도체는 아니었지만 급등한 이력이 있고, 오늘 자리는 어떤 자리였다? 생명선에서 의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될 자리,
였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시간에서는 4.67% 상승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바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반짝하고 그냥 밑으로 조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구간을 지켜내면서 이어지는지를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라는 종목, 선암, 우진엔텍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오늘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이제 급등을 이렇게 했던 종목입니다. 비만 치료제 쪽 키워드가 붙으면서 제넥신, 한국파마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오늘 시가 대비 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반짝하지도 않고 그냥 시가 결정 이후에 쭉 뺐어요. 자, 건드릴 필요 없죠. 그냥 암흑기예요. 기다려야 되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차트상에 표시를 해둔 겁니다. 기본 특강을 수강하시면 무료로 학습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차트 세팅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한 구간이 많아지면 1분봉 상황에서 뭔가 뚜렷한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딱 3분봉으로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 암흑기가 쭉 이어졌고 요때부터 시그널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흔들림, 요것도 한번 흔들림 나오고요. 어떤 시그널? 지뢰 시그널이 나오고 안 좋은 종목이었더라면 지뢰 시그널 뜨고 밀려버립니다. 근데 덮었죠.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또 상승 시그널 만들어지고 이제 폭발을 했어요. 저는 제넥신은 오늘 매매를 하질 못했고 경계해야 될 시그널 만들어지고 제넥신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반짝반짝만 했을 뿐이에요. 건드릴 필요 없다. 아무튼 제넥신이 오늘 어제 상한가 특징주였고 장 초반에는 그냥 별로 오늘 좀 약하네 이랬다가 이렇게 폭발을 했어요. 장중에 20%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제넥신과 함께 급등했던 종목이 뭐예요? 한독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한독이라는 종목은 오늘 이렇게 좀 매매를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빠르게 보시면 빠르게 올라가더라도 저는 일봉 차트 상황 그리고 분봉 차트 상의 어떤 의미 있는 라인 이런 것들 확인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 최근에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후발주로서 제넥신 한 개 따라갔을 때 움직였던 요 자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모습 자체가 후발주지만 특이했거든요. 제넥신이 막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진입하는 그런 구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독이라는 종목을 빠르게 진입을 했고 수익이 나는 대로 좀 챙겨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3%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챙겨줬고 그 이후에 더 갔지만 만약에 더 욕심을 냈더라도 언제까지 딱 봐야 된다라고 나와요. 여기 차트가 말을 해줍니다. 그죠? 지뢰 시그널 뜨고 그 이후에는 저항받고 그죠? 제넥신 첫 반짝반짝만 할 뿐이다.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지 마세요 라는 시그널을 제가 이렇게 다 기본 특강 생명선 강세 시그널로 넣어둔 겁니다. 이 지뢰 시그널과 함께. 그래서 한독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좀 중간에 매매를 했었고요. 운이 좋게. 그 다음에 이제 셀비온이라는 종목 초반때 들어갔다가 이것도 짧게 손절을 하고 정적이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적가에서 요때도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요때도 정적 갈 것처럼 하다가 또 밀려요. 그래서 저 선한 모비스 장 초반에 좋았기 때문에 요 정도면 됐다 하고 집중을 하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생명선을 재돌파하고 정적 발동이 된 다음에 크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때는 집중을 하질 못했고 그 이후에 보시면 생명선이 미끄러졌습니다. 생명선 이탈했는데 역시 반짝반짝하고 뭔가 복잡하면 그리고 이미 시세를 줬잖아요. 그랬을 때 3분봉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볼까요? 자, 뭔가 깔끔해지죠. 생명선을 지키면서 움직였었고 그죠? 생명선을 지키면서 움직였었고 생명선을 딱 벗어난 자리 생명선을 딱 벗어나고 빠지고 반짝 그리고 이때는 지뢰시그널 떴는데 덮는 양봉이 없습니다. 그럼 빠지는 거죠. 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했었고 지뢰시그널을 덮는 캔들이 뉴스와 함께 1시 20분에 나왔었네요. 1시 20분에 뉴스가 좀 나왔었고 의미 있는 뉴스가 아무리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더라도 차트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반짝하고 지킬 자리를 벗어난다거나 그러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오고 상승을 하면 좋은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들을 지켜갔기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챙겨주고 그러면서 또 밀려났지만 상분봉 상에서 생명선을 지키더니 1분봉 상황에서 또 흐름을 좀 보면 돌파 흐름이 만들어지고 지키고 지뢰 시그널을 떴지만 또 시그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분봉상의 상승 시그널. 그래서 이제 베팅을 했고요. 시원하게 슈팅이 나와가지고 또 챙겨주고 추가 매수 해주고 지금 홀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때도 보시면 기가 막히게 의미 있는 생명선에서 살짝 흔들림을 줬지만 분봉뿐만 아니라 일봉에서도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지뢰 시그널이 뜨고 또는 생명선을 밀려나면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밀려났지만 빠르게 매수대가 들어와 주면서 다음 캔들에서 바로 이렇게 양봉 흐름을 먹었었고 그리고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빠르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셀비온 내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둘 다 수급적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과연 그 프리미엄이 시가 출발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두 종목이 있더라 정도 말씀드리면서 셀비온 그 다음에 세니제 일단
선암 그리고 세니제는 엠폭스 관련해가지고 급등을 했고요. 엠폭스 하면 또 미코 바이오메드도 움직임이 오늘 장 초반에 후발주로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위고비, 이것도 오늘 위고비네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에이징랜드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보시면은 오늘 제가 마지막 때 좀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에이징랜드가 움직이더라고요. 요때 제가 언제였냐면 2시. 자, 요것도 0606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아쉽게 매매를 못했어요. 요거 막 올라가는 순간에는 앞쪽에 셀비온 놓쳤던 것처럼 마지막에 제가 좀 집중을 했었던 셀비온이 상한가 진입을 하고 나서는 이제 포스팅을 막 했었습니다. 포스팅을 했었고, 자, 에이징랜드 제가 2시 44분에 멘트를 드렸는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보시면은 에이징랜드가 앞쪽에 한번 상승을 주고 그리고 쭉 횡보해요. 쭉 횡보. 이런 경우에도 이제 3분봉으로 전환을 해서 보면 좋은 흐름이고요. 어쨌든 오전에 찔러줬던 자리들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눌리고 있었는데 에이징랜드가 왜 움직일까? 바닥 구간이었거든요. 큰 그림은 역배열이고 바닥 구간인데 왜 움직일까? 봤더니 이제 속보기사가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속보기사가 당시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죠. 대만 TSMC 3분기 순이익 전년 대비 54% 급증. 그래서 이게 반도체 쪽인데 혹시 TSMC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건 장중에 나온 거예요.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장중에 나온 거고, 과거에 이렇게 나왔던 종목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저는 일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어떤 영상이에요? 최근에 왜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일봉 차트도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제가 좀 살펴봤었는데 위드텍이라든지 여기 에이징랜드가 있죠. 당시에 또 나왔던 뉴스를 보면 국내 유일 협력사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징랜드가 TSMC의 국내 유일 파트너사인 점이 부각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강세를 유독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밑에 마이크로투나도 있고, 그 다음에 HBM 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저셀도 있고 한데 차트가 어때요?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제노포커스라는 종목도 TSMC의 카탈라제 이런 공급 소식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일봉 차트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유독 에이징랜드가 역시 기술적으로 어제까지도 안 좋았지만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기가 막히게 생명선에서 또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지대 시그널 뜨고, 지대 시그널이 뜨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뿐만 아니라 또 주목을 해야 돼요. 과연 이걸 지키느냐 벗어나느냐. 상승을 했고 생명선에서 지대 시그널 떴지만 바로 양봉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시그널이 또 상승 시그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좀 뚫어내고 상한가까지 오늘 오후장에 큰 관심을 받았던 에이징랜드.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이제 교육방을 좀 개설을 하면서 장중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교육방을 참여를 하시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것은 강의 관련된 교육이겠지만 이제 장중에 이런 식으로 좀 실시간 코멘트, 특징주들, 그리고 매매 타점이라든지 이런 타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특강에서 다 학습하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셀비온 올려드렸던 것처럼 분봉, 틱차트 이렇게 좀 교육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카운터텍 교육방 오늘부터 오픈을 했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바쁜 일정이 생겨가지고 내일은 교육방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영상으로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카운터텍 특강에 이렇게 다음 주에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에 여전히 이제 온라인 수강 신청 접수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빠르게 이제 종목들 볼게요. 엑스플러스, 에이징랜드, 넥스턴바이오, 그다음에 세니제, 셀비온. 셀비온이 어쨌든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내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과 함께 셀비온 움직임도 체크를 계속해보고, 오비스, 선암, CCS, 덕성. 결국에 이제 이렇게 덕성도 급등을 했지만 덕성도 시그널이 보이죠. 그리고 상승을 하고 5일선 벗어나고 이전에 중요했던 자리도 벗어나고 그 전에 승령순에서 그냥 역배열로 이어지는 모습까지.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주목을 하고 어떤 자리에서 경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특강 때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초전도체 이슈가 있었다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반짝하고 조정을 받았지만 또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계속 해보고요. 일단 모비스는 시간에 서로 올랐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그리고 ENCell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서 또 언급드렸어요. 암흑기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관심이 없다. 이제 앞으로는 생명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관심 있게 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 일지전기가 어제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이었는데 오늘 이렇게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력설비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생명선을 벗어났다가 암흑기 속에 들어갔지만 빠르게 또 회복을 했고 어떻게 좀 이어지는지, 이 구간을 살리면서 이어지는지 등등 전력설비 쪽도 체크를 해보고요. 제넥시, 그 다음에 한도,
그리고 또 이쪽 관련된 종목이 네오 이뮨텍이라는 종목도 최대 주주가 제넥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요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한도 나왔으니까 넥스턴 바이오도 비만 치료제 쪽이고, 일단 어제 제가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 있어요. 건전한 조정 중입니다. 블루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한때는 오늘 레드불 검색기도 좀 포착이 됐고, 생명선 흐름 벗어나기 전까지 좀 체크. 오늘 D&D 파마텍이 마지막까지 좀 수급이 이어진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도 최근 흐름 좋고, 그 다음에 펩트론까지 좀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가 시간에서 6% 올랐어요. 요게 근데 바로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반짝하고 뭔가 조정받기 좋은 저는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한국파마, 진양제약,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비만 쪽 키워드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그 밖에 이제 태성이라는 종목도 오늘도 조금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장중에 5 상승을 했고,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SG라는 종목이 있고요. 바산 쪽에서 LIG, 넥솔, 현대로템 여전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이는 양자암호 쪽도 지속적으로 이게 5일선과 이 종목의 맥점 자리가 있어요. 맥점.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맥점과 세력선을 함께 보시면 되겠죠. 그 라인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못 지키면 사실 여기서 당장 또 그냥 빠지면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노을이라는 종목이 단일가에서 이제 해제가 돼서 내일 움직이는지 5일선 관리 이 정도 구간을 만약에 벗어나면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슈팅이 만들어줘야 좋겠고요. 최근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대화제약, 이것도 5일선을 벗어났지만 빠르게 또 급등이 바로 나와줬습니다. 단일가 지정이 됐다가. 그것처럼 인스포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일가 지정이 됐었고 오늘 해제일이었는데 그냥 조정이었어요. 내일 바로 여기서 먹으면 참 좋은데 일단 시간에 빠졌고요. 개파락 하더라도 매수세 들어오면서 쭉 이어지는지, 아니면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좀 또 생명선 만나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여기서 터져도 이제 괜찮은 자리는 만들어놨고, 랩지노믹스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몇 차례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내일도 여기서 올라가면 레드불 검색기에 또 포착이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HLB 쪽에서는 일봉 차트가 어지럽죠. 생명선에서 터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잖아요. 올라가면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올라가면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만약에 분봉이라면 매매를 했다가도 자르고 매매를 했다가도 자르고, 아니면 매매를 해야지 하는데 안 보고 매매를 해야지 하는데 안 봐야 되는 차트입니다. 그죠? HLB 쪽은 최근에 요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HLB 요게 이제 요것만의 또 재료가 있긴 하거든요. 다가오는 10월 말이나 그래서 장중에 요게 20대 가까이 또 상승을 했다는 점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전지 섹터 쪽에서는 아쉬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어떤 자리예요? 제가 요 자리에서부터 이제 요거 여기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생명선 만날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 생명선 만났고 이제 생명선에서 어떤 말씀을 또 드려요. 요 종목뿐만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갈 종목이라면 지켜야 돼요. 요 자리를 돌파해줘야 됩니다. 나오는지, 나오지 않으면 쭉쭉 빠져도, 또는 그냥 계속 기간 가격 조정을 줘도 할 말이 없다. 코프로 머티 아쉬운 종목들이 많고요.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가길 바랬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러면 생명선 만나는 거고, 지금 보니까 민테크는 시간에서 6%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었어요. 요 앞쪽에 요것도 결국에 시세가 나왔지만 생명선에서 방향성을 밑으로 가져간 거예요. 민테크,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뜨면서 생명선을 한번 첫 돌파가 있었던 종목이네요. 여기서 또 올라가면 아마 레드불 검색기에도 또 포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빛 레이저, 민테크,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 시간에서 크게 올라간 종목은 아니지만 전기차 화재 쪽에서 이렇게 또 반응이 있기 때문에 민테크, 한빛 레이저, KN 등등 요 정도 좀 체크를 하고,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 나와가지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생명선을 돌파를 했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차트 관점에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암흑기 속에 있기 때문에 별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LG랜드, 서플러스 글로벌도 TSMC 키워드가 물론 최근에 다른 키워드로 움직였지만 과거에 보시면 TSMC 키워드가 나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LG랜드가 마지막 쯤에 폭발을 했고, 요것도 이제 최근에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요것도 시간에서 8%대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미래반도체도 요게 중요한, 미래반도체도 기술적으로 계속 끼를 부리는 종목이고요. 내일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세력선이라는 기준을 갭을 띄워가지고 뭔가 멋지게 좀 시세가 나오는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입니다. 미래반도체, 그다음에 대표적인 종목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지스, 하나인더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게 루머라면, 정말 사실 무근이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더라면, 또 갈 의지가 있더라면 기존의 추세를 좀 지키면서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흐름 보시면 어때요? 시가 개파락 출발을 그대로 맞았고요. 시간에 반영 반짝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암흑기였어요. 1분봉 내내 암흑기입니다. 3분봉으로 볼까요? 3분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그냥
어제 요 자리에서부터 안 웃기고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반짝만 할 뿐이에요. 반짝하는 자리에서 과연 요 지뢰 시그널을 먹은 자리가 있어요. 지뢰 시그널이 여기 떴죠. 그럼 요 먹어야 돼요. 하지만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인더는 그냥 계속 좀 조정이구나. 그래서 하나인더는 좀 기술적으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쉬운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5일선을 빠르게 좀 회복해주면서 움직이는 이런 자리들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그때 좀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오늘도 좀 11시 전에 올려드리려면 오늘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마치고 요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 내일장 준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수익으로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주말에 매매 복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 관심 종목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